제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기존에 그 윈도우 쪽이 데스크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래서 그걸로 기반해 가지고 그거하고 이제 TV와의 결합,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건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삼성이나 뭐 이렇게 LG 같은 경우는 구글 기반으로 해갖고 스마트폰으로 조정하는 그걸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TV를 통해서, TV 화면은 보통 이제 요새 50매든지 60매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큰 화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게임 같은 거 하고, 미래 기술에는 이제 게임 기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생각을 했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와 저기 TV의 결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각종 뭐 케이블 TV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 TV 방송국이 한 막 200개, 300개 되잖아요, 채널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유튜브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게, 각 방송사에서 지금 현재 시각대 어떤 방송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채널별로 딱 전체적으로 뭐라고 이제 봐서 그쪽을 갖다가 선택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이제 케이블 TV 방식, 그 다음에 위성 TV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IPTV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뭘 하는지 뭐 신문에서 이렇게 방송 편성 그 시간대 이런 걸 보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좋아하는 드라마다 뭐 외워서 해야 되는데, 유튜브 방식으로 해서 현재 전체 방송 채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틀어주고 있는지를 그대로 유튜브 방식으로 한눈에 딱 한 화면에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거는 이제 어떤 걸 하려고 하느냐, 유튜브처럼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령 그 BTV에서 요새 이제 한참 뭐 하시고, LG도 이제 할 것 같고 그러던데, BTV에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튜브식으로 그 방송을 이제 운영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이디어가 한국에서는 너무 그 지적재산권 자체가 이렇게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지적재산권 후진국인 것 같아요. 뭐 기술 얘기를 하면 금방 저르르 다 만들어버리고, 이게 문제가 YTN이라는 어떤 방송 자체에서도 내 기술이 마구마구 이렇게 나오고, 이게 대기업에서도 마구마구 갖다 쓰고, 이게 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후진국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기술들은 전 세계 가서 이렇게 기술 주장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려나,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진국보다도 더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적재산권 법도 있는데 진짜 너무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XP,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운영체제와 윈도우, 저는 윈도우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윈도우까지 더 포함해서 인터넷 환경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윈도우가 좀 편해요. 윈도우가 좀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이제 이렇게 기존에 이제 방송국 뭐냐면 케이블 TV 방송국과 위성 TV든 IPTV든 유튜브 방식으로 현재 방송 채널이 200개다 그러면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일목요연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거, 저기서 뭐 하고 있구나 그러면 딱 이렇게 클릭을 하면 딱 윈도우에서도 확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확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 어떤, 하여튼 이거 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국 채널을 즉시 보고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이것의 발전 방향이 유튜브처럼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튜브 수많은 동영상을 이렇게 그것을 유튜브에 넣어놔가지고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처럼
수많은 동영상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넷플릭스처럼 유튜브처럼 서로 수익 구조를 이게 뭐 케이블 TV 방송국과 뭐 이렇게 IPTV, 위성 TV 이런 것들을 수익 구조를 나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어차피 케이블 TV는 많은 숫자가 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어요. 광고를 거기서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그 클릭 수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방송국과 나누는 그게 케이블 TV 운영에서 나누는 이런 수익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방송국 어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그 뭐라고 할까 홈쇼핑이 유튜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마음대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뭐 퀵 서비스다 아니면 슈퍼 배달이다 뭐 세탁이다 이런 것들을 앱 형식으로 나가지고 거기서 클릭을 하면 거기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 갖고 마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마트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마트 같은 거를 온라인 마트 아니면 오프라인 마트 이렇게 결합해 갖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앱을 갖다 두는 거죠. 앱을 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수익 구조가 거기서 기업을 만들어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 뭐 가령 꽃 배달 이게 생활 속에 그다음에 각종 뭐 이게 뭐지 슈퍼 배달 슈퍼마트 배달 그다음에 퀵 서비스 배달, 음식점 배달, 뭐 배민 서비스 같은 이런 걸 탑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방송국 거 보면서 그걸로 이렇게 체크를 뭐 키보드로 하든지 아니면 음성 명령을 하든지 뭐 키보드로 이게 뭐를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딱 체크를 하면 거기서 이제 주문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그 기업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택배다 그러면 택배도 할 수 있고 뭐 각종 모든 서비스는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퀵 서비스 용달, 이삿짐 센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생활 속에서 가까이 이렇게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서비스가 거기 다 들어가고 광고도 띄울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기본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처럼 좀 규모가 이제 커지면 유튜브처럼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가까이는 유튜브 안에서 홈쇼핑 채널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거기서 물건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BTV에서도 그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남의 아이디어를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LG도 그렇고 뭐 다른 데도 위성 TV도 그거를 IPTV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던데 남의 아이디어 그렇게 막 쓰시면 됩니까? 네. 거기다 이제 제가 접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 세계 큰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 세계에서 어떤 큰 플랫폼, 구글 같은 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나 큰 플랫폼에서 거기 여행 관련해서 전 세계 여행을 뭐 우리가 세계 여행을 다닌다 몇 군데나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못하고 전문 여행가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못 가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 뭐 동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그 자기 나름대로 보내오게 만들어가지고 큰 플랫폼에서 여행 플랫폼을 해서 전 세계 뭐 수백만 건 정도 수천만 건까지도 올라오죠. 온갖 종류의 동영상 여행 프로그램 여행과 관련된 그 카테고리로 만드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가서 간단히 이렇게 보는 구조 클릭을 유튜브처럼 클릭을 해서 보는 구조를 만들 수 있거나 또는 거기 안에 지금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이 직접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들 그 다음에 그런 기술들 중에서 제가 외국 가면은 상점 같은 게 걸어 다니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점 로드뷰 방식으로 해가지고 로드뷰는 이제 이렇게 그 구글 같은 데도 있고 뭐 우리나라 네이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이렇게 뭐 등록된 상점에 한해서 로드뷰 그러니까 길거리를 아바타가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로드뷰를 하는 거예요. 로드뷰를 하면서 어떤 상점에 대해서 그 간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클릭을 하면 번역이 딱 되고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데스크탑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의 컴퓨터와 이게 TV가 결합되면 거기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상점에 이렇게 문구를 보면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번역해가지고 어떤 가게인지 그럼 거기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게가 로드뷰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가게 안이 로드뷰처럼 들어가서 각종 상점과 여러 가지 가격대 이런 것들 해외 배송이 가능하면 거기서도 가능하고요. 이 기술이 어디서 쓰일 수 있냐면 대형 마트 같은데 우리나라 롯데마트나 뭐 이렇게 이마트나 뭐 어떻게 대형 마트 같은데 또는 코스트코 이런 데서도 그 자기네들의 어떤 마트 큰 대형 마트잖아요. 그래서 그 안을 로드뷰로 만들어서 소비자가 아바타로서 직접 걸어가면서 이거 상점을 클릭을 상점 안에 그 사람이 실제 걸어가지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상품이 이렇게 다 보이고요. 걸어갈 때마다 전체 화면과 그 걸어가는 화면이 보이고 클릭을 하면 그 가격대와 정보가 나오고 그래서 그 장바구니에 딱 담으면 그것을 대신 배송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은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해서 한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을 하나의 이렇게 플랫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카테고리별로 확 모아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글 같은 데에서는 카테고리 방식으로 안 돼 있는데 옥션 같은 데는 상품이 카테고리별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대 구글 같은 데 유튜브에서는 그냥 알고리즘에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 이렇게 보여주고 카테고리가 그렇게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전 세계 각국의 그 언어별로 서비스를 해갖고 카테고리를 해서 그 나라 언어 거기서 서비스하는 구글 같은데 유튜브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클릭을 하면 그 나라 언어가 이제 번역이 되면서 그 나라의 주요 동영상들이 쭈르르 나오는 카테고리별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서는 가능하죠. 동영상이 전 세계에 들어오니까 거기서도 뭐 각종 게임이면 게임,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각종 실시간 방송 중에서도 물건을 판매하는 그래서 해외 배송도 가능하면 좋죠. 그런 식으로 했고 홈쇼핑 채널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각종 뭐 그렇죠. 음악 관련해서 모든 음악 관련 동영상들이 쭉 나오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만들어 가지고 편리하게 각 나라의 언어에 상관없이 이제 들어가서 이게 왜 내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하냐면 제 방식의 숫자 언어 있잖아요. 제 방식의 숫자 언어가 가령 전 세계를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 전 세계 언어가 지금 숫자로 4648번 이렇게 정해버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거기 공통적인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럼 전 세계 거대 사업자가 하든지 아니면 각 나라별로 주요한 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통된 약속을 하면 그게 국제 언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럼 6628번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으면 숫자가 언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7468번 이렇게 단어별로도 숫자를 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든 언어 그 나라에 해당되는 의미의 언어를 다 동일하게 공통으로 숫자로 다 정해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 언어로 또 삼으면서 컴퓨터도 이제 저장을 할 때 그걸로 저장을 하고 인간도 이제 컴퓨터 그거를 이제 숫자를 공통으로 이제 공통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언어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시에 군부대 같은 군에서 사용할 정보기관에서는 똑같은 그 숫자라도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 2468번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군에서는 다른 용어로 쓰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밀 국제 언어로 약속했든 말든 간에 자기네 마음대로 정해서 비밀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비밀 저장과 비밀 통신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전 세계 숫자로서 공통된 언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컴퓨터 언어가 되게 하자라는 거죠.
그럼 컴퓨터는 인간의 언어를 숫자로 인식을 하고 숫자를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무한 창출이 가능합니다. 7648번이면 다시 1, 다시 2, 다시 3, 다시 3 이렇게 하면 무한 창출이죠. 숫자도 다시 3. 특수부호까지도 동원할 수도 있고요. 기호 같은 것도. 숫자의 무한 창출 속에서 모든 언어를 전 세계 공통 능력서로 숫자로 표시를 하면 이게 컴퓨터 언어가 되면서도 인간의 언어가 되고, 해외 여행객들이 어디 나라가 가가지고 이제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몇 번이라고 치면은 거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말을 명확하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번역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가게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가게 그 간판을 딱 찍어가 그 프로그램 가동시켜서 번역 프로그램 가동시켜서 찍으면은 이 가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서비스하는 기술을 제공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행을 간다 그러면 아바타가 먼저 걸어가는 거예요. 그 여행을 갈 때 뭐 지하철로 가는 방법, 버스로 가는, 택시로 가는 방법, 이렇게 방법을 정해줘요. 방법을 정해줘서 자기가 아바타를 움직여 가지고 미리 거기 그 나라를 가보네. 여행 가기 전에 미리 가서 몇 번을 지하철 몇 호선을 타 가지고 어디에 내려 가지고 어떤 유명 장소를 핫플레이스를 가고자 한다 그러면 거기를 실제 아바타로서 가봐 가지고 사전 학습을 하는 거죠. 이런 사전 학습 시스템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로드뷰, 길거리 로드뷰는 지금 네이버 같은 데서도 제공하잖아요. 구글 같은 데서도. 그러면 거기다가 상점 안에는 로드뷰가 제공이 안 되거든요. 유명 핫플레이스 커피점이다 아니면 뭐 대형 마트다. 뭐 이렇게 원하는 것 등록을 자기 프라이버시에 해당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공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제공해 준다면 거기서 로드뷰로 직접 아바타가 들어가가지고 그거 안을 구경하고 그럼 또 하나 이것이 여행 프로그램이 되는 거든. 이게 자체가 그 나라에 굳이 가지 않아도 주요 거리가 로드뷰로 다 나온다. 그 나라의 주지 구역가 가지 않고 상점을 들어가지 그쪽을 가보지 않아도 여기서 상점까지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주요한 거리 명소 같은 데 있죠. 우리나라 같은 명동이다 강남이다 이렇게 홍대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거기 주요 상점 같은 데 핫플레이스를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또 자기 나름대로 여행을 골라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 나라마다 이런 로드뷰가 다 제공이 된다면 그렇죠. 여기 앉아서 다 전 세계 각 나라 다 여행하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전 세계 어디나 가든지 그냥 그 나라 로드뷰를 통해서 가고 로드뷰가 좀 아바타 형식으로 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그 상점도 들어가고 주요한 거리를 걸어다니 여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것을 찍어가지고 원하는 지역 어디 서울 어디 명동 어디 강남 어디 찍어서 안에서 구경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제와 XP 그다음에 윈도우 기반에서 컴퓨터와 TV를 결합하자라는 이거는 뭐 결합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속도 자체에 있어서도 게임을 구현하거나 많은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속도 자체에서도 이게 더 데스크탑을 살리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제 아이디어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이렇게 TV다 그러면 컴퓨터하게 TV의 결합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속도잖아요. 속도. 그러면 속도 중에서 두 가지를 쓰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는 전기선은 그냥 구리선, 컴퓨터 내부와 컴퓨터와 TV에 결합한 그런 제품이 나오면 구리선을 써요. 구리선을 쓰되 주요한 통신선은 광섬유선하고 구리선을 동시에 같이 쓰는 구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광섬유선을 통해서 정보가 이렇게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광섬유선을 통해서 통신을 해주고요. 또 하나는 구리선, 제 방식의 어떤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그 구리선을 전기선으로 쓸 때는 발열 때문에 두껍게 처리를 해야 되고, 통신선으로 쓸 때는 발열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얇게, 최대한 얇게 해서 통신이 그러면 빨라진다. 이게 중대한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드는 구조, 그것은 무조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은 한 케이블 안에 뭐 보통 하나나 두 개, 이게 들어갈 게 10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는 3개가, 4개가, 5개가 들어간, 그러면 회사로서는 엄청 이득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들어 가지고 기술을 제공할게, 새로운 동축 케이블을 만드는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입니다. 머리카락보다 얇게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특히 이렇게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뭐 하나의 전선 피복안에 제가 전기선으로 쓸 때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 왔다 갔다 이렇게 펄스 방식으로, 주파수 방식으로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똑같이 통신선 안에서도 이렇게 굵기를 구리 전선 피복, 케이블 피복 안에 구리선을 서로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왔다 갔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유선 안에서 주파수 방식으로 해서 멀리 정보를 보낼 수 있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광섬유선도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석영실을 이제 기초실로, 빛이 흐르는 기초실로 삼고 그 안을 어떤 합성섬유 나일론 구조, 합성섬유 나일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안에를 코팅 구조를, 빛이 안으로 모이도록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같은 유리막 코팅제, 이렇게 코팅제로 해서 빛을 안으로 모아주는. 그래서 석영실을 따라서 빛이 흐르도록 하면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싸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석영실을 대체해서 합성섬유 나일론 90, 비투가일 90%짜리, 그것이 이제 석영실을 대체해 갖고 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외부에는 플라스틱 관으로, 그 다음에 안에는 그 코팅 구조를, 아까 지금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코팅제 기술로 해가지고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고 합성섬유 나일론 선을 따라서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죠. 머리카락보다 얇게. 그래서 얇게 만들어서 빛을 굳이 그쪽으로 전달되게 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또는 그 선을 합성섬유 나일론 선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크릴 선으로 만드는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첫 번째는 석영실로 만드는 방섬유를 가운데 내신 구조를, 두 번째는 합성섬유 나일론 이런 것을 선으로 만드는 거, 또는 아크릴을 선으로 만드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에 뭐 다른 것도 됩니다. 기타 다른 플라스틱 같은 석유와 플라스틱을 이것을 해가지고 가운데 내심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피복 같은 통신선 피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복을 되게 첫 번째는 합성섬유 나일론 관으로 좀 튼튼하니까 그걸로 피복을 하든지, 다른 플라스틱 종류 또는 다른 뭐 석유화학 계통의 그것을 피복으로 삼고, 안에를 이제 빛을 모아주기 위해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코팅 기술을 통해서 빛을 안쪽으로 모아서 잘 흐르도록, 그렇게 광섬유선은 이걸로 대체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에서 만든 게 아니라 비투가일 90%짜리가 있어요. 합성섬유. 그래서 그거를 합성섬유 나일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탄소섬유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막 그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와 컴퓨터의 결합, 그러니까 그 데스크탑과 TV의 결합 구조를 가졌을 때 안에 이 광통신이 들어가거나, 현재 제가 말한 이런 이렇게 구리선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 가지고 기존의 동축 케이블보다 훨씬 얇게,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기초로 해서 통신선을 삼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주파수 방식으로 통신선을 만들 수 있어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뭐 그 전선 피복 안에, 통신선 피복 안에, 그렇죠, 구리선, 통신선으로서는 구리선을 대중소 서로 굵기를 틀리게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컴퓨터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제 기반의 어떤 광소뮤선을 싸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석영실을 기반으로 한 것, 합성소매 나일론선을 기반으로 한 것, 아크릴선을 기반으로 한 것, 그것이 이제 내신 구조가 되고, 그것을 둘러싸서 어떤 합성소매 나일론 관이 됐든, 다 플라스틱 관이 됐든, 그것을 관을 만들고 그 안에를 코팅 구조를 가져서 코팅을 해서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이런 광소뮤선을 깔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요. 또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하고 TV 결합한 이 제품이 광소뮤선을 같이 쓰면서 동시에 통신선으로서 구리선을 같이 쓰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제가 반도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에서도 동일하게 쓸 수 있다. 반도체에서도 기존에 뭐 통신선을 구리회선으로 하거나 또는 그것을 서로 구리회선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전파 방식으로 반도체 통신을 해주거나 반도체 신호를 전파 방식으로 바꿔서 해주거나 또는 광소뮤 자체를 현재 광소뮤를 해도 되지만 석영실을 기반으로 해서 하거나 뭐 이렇게 제가 만든 이렇게 광소뮤선으로 단가가 싸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것을 광소뮤선과 구리선 통신선으로서 구리회선이 같이 만들어진 같이 이렇게 동시에 쓰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선과 무선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전기선으로 쓸 때는 그냥 그 다음에 무선의 형태를 서로 파형이 틀린 그 TV 이런 TV 안에서 무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무선 통신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내부 안에서 아니면 반도체 내부 안에 무선 통신이 있을 수 있는데 제 방식에 그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굵기를 대중소다 틀리게 만들어서 주파수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약간 떨어져 가지고 동일하게 이런 무선 구조를 갖추는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선 통신이 컴퓨터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반도체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때 제 방식의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TV 안에서 이제 주사선을 여러 개를 배치해 가지고 숫자를 많이 늘려서 하는 구조 이렇게 그렇게 이제 TV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또는 그 빛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빛을 이제 조명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 조명이다 그러면 LED 조명이다 그러면 이제 LED 조명 같은 게 집안에 조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명이 빛이 나오는 그 구경 이렇게 보면 이런 구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램프가 이제 이렇게 LED 방식은 좀 이렇게 램프가 좀 몇 개가 있죠. 대중소 틀리게 램프의 구경, 빛이 나오는 구경을 틀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빛을 증폭하는. 여기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이 빛은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구경을 만들어내면 빛이 서로 합쳐지는 현상, 융합 현상이 일어나고 빛의 밝기가 굉장히 밝아집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이렇게 LED 조명이라든지 조명에 쓰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자동차 전조등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고요. 자동차 전조등에도 가령 가운데는 이렇게 좀 구경이 큰 것을 넣어주고 밖에는 이렇게 전력을 이제 차등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전력을 차등해서 이것을 넣어줍니다. 가운데는 전력을 많이 주고 밖에는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구경이 틀린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경이 틀린 것을 양 사이드에 놓고 부목 현상 받쳐주는 현상을 만들어주고 가운데는 구경이 다소 큰 거를 넣어주고 빛을 이렇게 자동차 전도등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빛의 직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레이저 광통신의 원리인데 직진 현상 공간을 이 두 개 부목 현상을 가진 두 개 공간을 가로지르고 이 안에 가운데 있는 이렇게 전력을 좀 강하게 준 이 구경이 큰 조명은 램프죠. 조명이 큰 구경의 빛은 그렇죠. 빛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고 안으로 모이면서 멀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빛에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부목 현상을 만들어 받쳐준다는 거죠.